네, 오늘 장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의 특징주들, 내일 주가 전망은 어떨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엠뱅글의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적중률 어땠는지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맞추다 마셨나 봐요. 네. 항상 80% 이상의 적중률을 그죠? 보여주셨는데. 뭐 매번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도 살짝 놀라셨죠? 네, 좀 놀랐네요. 네, 지난주에는 60%의 적중률에 불과했지만 오늘은 한번 10개의 주가 전망 다 맞춰보겠습니다. 10개 종목의 후보 한번 보시죠. 시장 안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폐배터리, 해운, 정유, 메타버스 진짜 각양각색의 그러니까요. 테마주들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 뭐 반도체라던가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그런가 네, 맞습니다. 여러 테마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연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한 주도 업종이 지금 또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마 여기 이제 올라오는 이 테마의 이제 그 이름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직은 질서가 정리되지 네.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지 보시죠. 가장 많이 검색한 건 오늘 실적이 발표된 삼성전자였고요. 네. 뒤이어서 에코프로 머티, DS단석, 흥구석유, 카카오, LS 머티리얼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 시장한 종목 후보는요. 흥하해운이에요. 최근에 네. 뭐 해운주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운임가와 같이 좀 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 흥하해운의 강세 배경은 또 운임가 상승입니까? 사실 이제 운임가 상승이 왜 이제 일어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연초부터 또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맞아요. 홍해 리스크 때문에 지금 흥하해운 주가가 단기 급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간의 뭐 또 전쟁 또 예멘 반군 이제 또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선박들에 대해서 예멘 반군이 계속해서 이제 좀 공격을 좀 취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국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말을 안 듣죠. 사실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반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 뭐 이런 생각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위상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더 무리한 이제 또 전술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가는 이제 선박들이 계속 피격을 당하거나 피랍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운임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해운을 담당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피랍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또 떠안고 물류를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운송 비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흥하해운의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홍해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또 방송 중에 다루기도 했는데 중동의 계속된 불확실성, 네. 지정서 리스크가 커진다면은 홍해 리스크 역시도 장기화 혹은 더 확전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국내 이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운임가 상승으로 계속 웃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도 나중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얽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러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때의 상황과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결국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침체가 좀 되잖아요. 맞아요.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어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운임 비용이 일시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동량이 줄어들어 버리면 결국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운임비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또 해운주들의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종목들 해운주들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대한해운이라든지 HMM 그리고 이제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거고 사실 이제 대한해운도 주가가 뭐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크게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운 업황과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좀 테마성 이제 시세다. 그리고 그 테마성 시세가 흥하해운 한 종목으로 지금 완전히 좀 선택과 집중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될 때마다 흥하해운 주가가 이제 좀 들썩거리면서 강하게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오늘도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장중에 이제 아주 강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듯 하다가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 테마가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많이 좀 겪어봤다시피
처음에 이제 부각될 때는 이슈가 이제 좀 되지만은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시장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확실한 뭐 아주 강력한 테마로 자리마감하기에도 종목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발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흥하해운의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또 더불어서 그 홍해 리스크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중동 전쟁이 더 확전된다면은 유가도 오를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 전망으로 오늘 여기 10위 안에 흥구석유도 올라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 석유, 흥구석유 역시도 주가가 내일장 움직일 수 있을지 전망 주시죠. 네, 일단 두 종목 다 저는 다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주가의 흐름보다는 제 이제 좀 개인적인 뷰가 반영된 의견이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시장이 사실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미증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주가 빠지고 오히려 소부장 종목들이 다 좀 밀려나 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시장 분위기일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나 CES가 끝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올해 특히 이제 1분기 내지는 상반기를 이제 지배할 핵심 기술 트렌드들, 뭐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IT 산업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어떤 산업 트렌드의 윤곽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흥구석유라든지 흥하해운 뭐 정말 소액을 가지고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테마성 종목을 접근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이런 테마성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하는 네. 시기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이 종목들이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다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무래도 또 이게 테마가 오늘 새롭게 생긴 테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초부터 계속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이 테마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또 당장 또 따라 붙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생각에서 두 종목 다 일단 다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흥하해운 내일장의 주가 전망 다운 같은 이슈로 좀 물려있는 흥구석유 역시 오늘 장 급등했지만 다운일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제주반도체가 4.09%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지난 두 달간 4배가량 주가가 올랐대요. 그 제주반도체, 이제는 제주도 하면은 뭐 돌하루방도 있지만 네. 제주반도체가. 그래요. 제주반도체, 제주맥주. 네, 거의 네. 대표적으로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예요? 아니 제주반도체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성적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다운 의견 드렸는데 이게 취재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이제 제주반도체도 제가 지난주에도 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제주반도체가 뭐 나쁜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제주반도체 LPDDR 관련된 이제 이슈, 특히 저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 이제 수혜주로 각광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가장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후발주로 이제 쫓아가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확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주반도체가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지금 워낙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1,000억 미만의 아주 작은 소형주였는데 이 LPDDR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 거의 4배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상태예요. 맞아요. 시총은 이제 3천억인데 올해 시총 이제 6천억인데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감안하면 300억 조금 넘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 PER을 기준으로 보면 20배가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고평가긴 하지만 또 아주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 뭐 과거에 우리가 성장주들 보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장 좀 대표적이기도 하고 작년에 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과 비교를 좀 해보면 사실 PER 20배 뭐 그렇게 거품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까지 업을 드리고 이번 주에 다운을 좀 드렸으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오늘도 저는 제주반도체는 어쨌든 좀 다운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LPDDR,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이제 강한 이슈 속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명분이 있는 상승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충분히 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차익 실험 물량들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뭐 2, 3% 빠지는 것보다는 한 번에만 한 10%, 15%씩 이렇게 좀 강하게 음봉을 좀 맞으면서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내일이 분명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제 입장에서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또 매수를 권하는 업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측면에서 다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네. 제주 반도체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모티도 마찬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맞아요. 너 혼자만 다운 의견 주냐 이런 이제 또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일반적인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가 네.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에서 다운 의견을 드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제주 반도체 때문에 60% 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 구간의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더 오르더라도 보유자의 영역이지 현 네. 구간의 매수를 의미하는 업은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네. 다운이고요. 근데 오늘 또 엔비디아가 네. 새롭게 발표한 그 GPU를 보면은 그렇죠. 핵심이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기업용보다는 가정용, 게임용의 서버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디바이스 AI 흐름에 딱 맞는 GPU다. 네. 그 소식이 오늘 제주 반도체라던가 맞아요. 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인 것 같던데 네. 그 뉴스가 계속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또 국내 시장에서 관련주 찾기로 네. 제주 반도체가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우, 거의 전문가를 뛰어넘는 정확한 분석이에요. 오늘 그 공부 좀 네, 했거든요. 아까 네. 정현 아나운서가 정현 돌파 시간에 제가 그 설명하는 걸 듣고 야, 정말 실력이 일취월장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정확한 분석이에요. 실제로 이 엔비디아가 출시한 차세대 이제 이 GPU 자체가 거의 이제 개인이 쓰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를 전제로 한 GPU를 이제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짜 온 디바이스 AI들이 곧 출시가 될 거잖아요. 당장 이제 삼성이 갤럭시 S24라고 하는 스마트폰에다가 자체 생성형 AI를 탑재를 하게 될 거고 많은 이제 IT 기업들이 이런 이제 온 디바이스들 AI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 온 디바이스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역시나 먼저 지금 치고 나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구축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고영이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오늘 제주 반도체가 그 이슈 때문에 장 초반부터 가장 좀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아쉽게 좀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조금 눌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슈는 CES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2% 좀 밀려버리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 좀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난 4분기 실적은 다 지나간 이제 과거 데이터일 뿐이고 특히 또 4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이 파운드리 쪽과 가전 쪽이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컨센을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D램은 흑자 전환에 어쨌든 성공을 한 상태잖아요. 결국 반도체 업황은 올해 D램 업황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것인가, 그 메모리 업황 회복과 그리고 이 AI 반도체 이슈가 얼마나 좀 강하게 반영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살아있다면 오늘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못 움직였지만 네. 내일이라도 또 충분히 좀 강한 상승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HBM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보유자분들은 온디바이스 AI 관련 뉴스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장 마지막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네. 28%의 급등,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는데 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 애플의 비전 프로 기대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한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분들은 이런 종목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2020년 그 전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맞아요. 자이언트 스텝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거든요. 모를 수 없죠. 이 종목이 2021년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한 10배, 15배 정도 급등을 했던 이력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10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특히 어저께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맥스트 같은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장 후반에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붙더니 오늘도 그 시세가 좀 이어지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은 거의 상한가 아까 들어갔다가 오후에 약간 좀 풀리면서 지금 한 28% 이제 급등한 걸로 이제 끝났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이제 출시하겠다. 출시 일자가 공개됐잖아요. 네. 내달 초에 이제 애플이 미국 이제 애플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이달 중순부터 사전 예약자를 이제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제 460만 원에 대당 460만 원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싼 가격. 아이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150, 200만 원 정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이제 판매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얼마나 판매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다. 다만 애플이 이게 차세대 새로운 이제 폼팩터로서 스마트폰이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는 15년 만이고요. 애플 워치가 출시되고 난 이후로는 7년 만에 이제 새롭게 내놓은 폼팩터의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엔지니어가 지금 1000명이 넘게 투입이 됐고 개발 기간만 7년이 넘게 소요가 됐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애플이 애플 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비전 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뭐 우리나라에서는 LG 이노텍이 이제 공급을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일본의 이제 소니가 아쉽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주목을 좀 받게 될 거고 그러면 비전 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과연 그 비전 프로를 뒤집어 쓰고 뭐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뭔가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물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이런 XR 컨텐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전 프로 출시 일자가 이제 딱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이제 다시 들썩거리면서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제 특징이 아주 빠른 순환매,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강하게 좀 들어올리기가 딱 좋은 섹터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이언트 스텝의 내일장의 주가는 어떤 것으로 전망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애플이 사실 최근에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혁신을 이뤘다라는 이야기 들었고요. 네. 이전에는 그 에어팟이 콩나물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그렇죠. 애플워치도 혁신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잘 팔렸어요.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 그렇죠. 간편함이 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이 비전 프로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이걸 매일 들고서는 들고 끼고 어디 다닐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죠. 대중화는 좀 어려울 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네. 지금의 이제 이런 이제 그 IT의 어떤 그 큰 조류를 지배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폼팩터의 변화라는 건 사실 이제 차츰차츰 이제 진행이 좀 되는 거라고 보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휴대에 이제 약간 좀 불편함 그리고 이제 충전과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이걸 어디에다가 쓸까? 우리가 이제 뭐 입체 영상, 뭐 3D 영상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네. 이제 체험을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무려 460만 원을 이제 주고 구매를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애플의 IT 디바이스 생태계를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저는 이제 뭐 편리함, 휴대성 이런 걸 떠나서 애플이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이제 아우라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MZ 세대들도 이제 보면은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부 이제 애플 아이폰 쓰거든요. 그게 그만큼 애플이 만들어낸 각 디바이스들이 전부 이제 애플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다 연결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정점에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나오고 나면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게 정말 스마트폰처럼 폭발적으로 팔려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제 개념이 좀 생기게 되고 차츰차츰 이제 크기도 좀 작아질 거고 휴대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보완이 좀 되겠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무전기처럼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녔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온 스마트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이 무전기처럼 이따만한 걸 차에 들고 다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완전 구석기 시대 사람 같은데 지금은 정말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접어서 맞아요. 그냥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크기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휴대용과 이제 휴대성과 이제 편리성이 이제 갖춰졌잖아요. 네. 비전 프로 같은 이런 이제 XR 기기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향후에는 그게 스마트 글래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하면 초기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투박해 보일지는 몰라도 네. 그런 어떤 혁신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장은 업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메타버스 주들의 강세가 보여주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하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이번에는 10위에 있는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의 그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알테오젠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약간 좀 지지부진했죠. 특히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이제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 지긋지긋한 또 K세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좀 똑똑해졌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 정보 비대칭이 많이 해소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정보들을 상당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얻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뭔가 이제 큰 이벤트가 생기고 나면 그 이벤트만 시작되면 세론 뉴스 되는 흐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가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위주로 대거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이미 지난주에 세론 뉴스가 될 거다라는 우려가 조금 선반영이 되면서 바이오테크 기업들,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하는 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기술적인 조정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장중에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 뭐 3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머크하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종적인 계약, 뭐 독점적인 계약이 될지 아니면 이제 비독점적인 계약으로 이제 남겨놓고 다른 어떤 빅파마와의 또 다른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반등은 뭐 기술적인 반등이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오늘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키트로다 SC가 머크뿐만 아니라 다른 빅파마와도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기대가 남아있는 현재 시간에서 알테오젠을 더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곧 세론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현재 구간은 발을 빼는 게 좋을지 전략과 함께 내일장의 전망 볼까요? 네, 일단 업 의견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 당장 머크와의 계약 관계가 이제 발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는 알테오젠은 충분히 한 11만 원 정도 때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이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좀 받냐면 전 세계 단일 제약 바이오 의약품 중에 가장 큰 매출을 키트루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30조 원이거든요. 약 하나로 30조 원을 벌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허가 만료된 2027년 전에 머크 같은 경우는 그럼 이 키트루다의 독점적인 권리를 이제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밀러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시밀러 제품조차도 머크가 시장 지배를 좀 갖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지금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기업들이 못하게 우리한테 독점적인 권한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슈퍼 의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테오젠 입장에서 뭐 급하게 계약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빅파마들하고 계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최종적인 계약이 나오면은 오히려 세론 뉴스가 좀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여전히 이제 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개 종목 업, 5개 종목 다운인데요. 이 중에서의 오늘의 베스트 종목 가격 전략과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고심 끝에 자이언트 스텝을 오늘은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시장은 항상 좀 새로운 걸 갈구하잖아요. 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은 좀 추상적이고 어쨌든 제품이 확실히 좀 출시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군집이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단기 반등을 좀 감안을 하면은 주가가 조금 강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오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MP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어쨌든 내일도 좀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베스트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좀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뭐 내일 시초가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목표가 자막을 좀 올려주시면 2만 원? 네, 2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 좀 잡고 네.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13,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알아봤고요.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